손흥민 선수의 바이에른 미넨 이적설이 단순한 루머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최근 독일 타겟자이퉁의 보도가 국내 언론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팬들은 이적이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한 궁금증을 키우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바이에른 미넨의 막스 에베를 디렉터 역시 여름 이적 시장에서 공격수 영입 계획을 직접 언급하며 중요한 단서를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쏟아지는 보도 속에서 손흥민 선수의 이적설에 숨겨진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국내 포털을 장악한 이번 이적설의 출처를 짚어보겠습니다. 독일 현지 시간 3월 5일 권위 있는 바이에른 지역신문에서 보도한 해당 기사 제목은 FC 바이에른 새로운 톱스타 영입 추진, 해리 케인이 기뻐할 소식입니다. 기사 본문에 손흥민 선수의 이름이 직접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톱스타라는 표현과 함께 케인의 전 동료라는 힌트가 나왔습니다. 이 보도는 사실상 스페인 매체 피차일스의 내용을 인용한 것이었으며 타겟자이퉁은 이를 바탕으로 자체 정보를 추가해 보도했습니다. 즉, 스페인발 루머가 독일을 거쳐 다시 국내 언론을 통해 재확산된 형태인데요. 바이에른 미넨이 올여름 이적 시장에서 경험 많은 스트라이커 영입을 추진 중이며 그 후보 명단에 손흥민 선수가 포함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독일 유력 매체 타겟자이퉁은 손흥민이 원래 자유계약 FA로 런던을 떠날 예정이었지만 토트넘이 최근 2026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을 발동했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나 손흥민의 계약이 1년 남아있는 상황에서 바이에른이 구체적인 제안과 공식 오퍼를 보낸다면 이적 가능성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유럽 정상급 클럽인 바이에른이 고액 연봉을 제시한다면 손흥민이 이를 신중히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에른이 손흥민 영입에 적극 나선다면 적응 문제는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손흥민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해리 케인과 함께 토트넘에서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공격 듀오로 활약했고 더 나아가 독일 분데스리가 출신으로서 독일 무대에서도 검증된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바이에른이 손흥민을 주목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바이에른 디렉터들은 이미 2021년 봄에도 손흥민을 관심 리스트에 올렸지만 토트넘의 장기 재계약과 높은 이적료 요구로 협상이 성사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손흥민의 계약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바이에른이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일 경우 토트넘과의 협상이 새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이미 2021년 손흥민을 영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으며 당시 그의 몸값은 8,500만 유로, 약 1,322억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토트넘은 손흥민을 매각할 의사가 없었고 선수 본인도 프리미어리그 생활에 만족하고 있었던 만큼 협상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이에른이 오랜 기간 손흥민을 주목해온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번 보도는 단순한 인용이 아닌 독일의 공신력 높은 매체 타겟자이퉁이 자체 취재를 통해 밝혀낸 내용인데요. 지난해 12월 20일 바이에른 팬미팅에서 흥미로운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당시 근육 부상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했던 해리 케인이 바이에른 팬들과 질의응답을 나누던 중 한 어린이 팬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언더라인 쌓인 토트넘 선수 중에서 바이에른으로 데려오고 싶은 선수가 있나요? 당연한 듯한 질문이었지만 케인은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언더라인 쌓인 토트넘 팬들이 내 답변을 좋아하지 않겠지만 난 손흥민을 데려오고 싶다. 이 발언은 현장에서 즉각 화제가 되었고 독일 언론들은 이를 앞다투어 보도했습니다. 케인이 손흥민과 다시 뛰고 싶어한다. 바이에른이 손흥민을 영입할 가능성이 있다 등의 기사들이 쏟아졌죠. 타겟자이퉁 역시 케인의 말이 단순한 농담이 아닐 수도 있다며 바이에른의 손흥민 영입 가능성을 재조명했습니다. 사실 바이에른 미넨은 2021년에도 손흥민을 영입하려고 시도한 팀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유벤투스, 레알 마드리드, 리버풀 등 유럽 빅클럽들이 손흥민에게 관심을 보였고 바이에른 역시 물밑에서 움직였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물론 공식적인 오퍼 단계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이적 협상이라는 것은 구단과 선수, 감독의 이해관계가 맞아야 성사됩니다. 당시 토트넘이 손흥민과 장기 재계약을 원했고 선수 본인도 잔류를 선택하면서 바이에른의 관심은 구두 무늬 수준에서 끝나버렸던 것이죠. 그러나 이번 여름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막스 에베르 디렉터가 3월 5일 독일 시간 진행한 최신 인터뷰에서 바이에른이 여름 이적 시장에서 공격 보강을 고려 중이라는 발언을 남겼는데요. 바이에른 미넨의 중심 선수였던 키미히가 팀과의 재계약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최근 파리 생제르맹 PSG로부터 공식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그는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에서 레버쿠젠을 상대로 맹활약을 펼친 직후에도 자신의 미래에 대한 의문을 직접 언급해 충격을 주었다. 바이에른의 막스 에베르 디렉터는 최근 인터뷰에서 여름 이적 시장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전에 떠날 선수가 결정되어야 한다. 예상보다 더 많은 선수가 나간다면 우리도 더 큰 변화를 가져가야 한다 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자말 무시알라와 알폰소 데이비스의 잔류는 확정적이라고 못 박았다. 반면 다른 선수들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현재 바이에른 뮌헨은 공격 라인 보강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는 토트넘으로 임대된 마티스 텔과 깊은 관련이 있다. 토트넘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텔의 임대 계약에는 완전 이적 옵션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적료는 6천만 유로, 약 880억 원로 이미 확정적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에베르 디렉터 또한 인터뷰에서 마티스 텔이 올여름 바이에른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직접 밝혔으며 처음에는 팀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선수로 생각했지만 현재 상황이 달라졌다라고 말했다. 즉, 바이에른 측에서도 그를 장기적인 핵심 전력으로 보기 어려워졌다는 뜻이다. 독일 현지 매체들은 우파메카노, 김민재 등의 바이아웃 금액이 공개되면서 이들 또한 이적 시장에서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특히 해리 케인의 파트너를 찾기 위한 바이에른의 행보가 이적 시장에서 더욱 공격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바이에른 뮌헨 내부의 이적 계획이 확실해졌다. 독일 빌트의 알트체플 기자가 폴크 기자 및 바이에른 담당 기자와 함께 막스 에베를 디렉터를 직접 인터뷰한 내용이 공개되면서 클럽의 향후 전략이 명확해졌다. 에베를 디렉터는 인터뷰에서 마티스 텔이 결국 토트넘으로 가는 방향으로 정리되고 있으며 이는 바이에른 공격진의 재편이 불가피해졌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텔은 이선과 최전방을 오갈 수 있는 자원이었지만 그의 이탈로 인해 해리 케인의 백업이 필요해진 상황이다. 하지만 에베를 디렉터는 케인의 백업 공격수를 찾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며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맨체스터 시티 역시 엘링 홀란의 백업으로 훌리안 알바레스를 보유했지만 결국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떠나게 되지 않았느냐라고 언급하며 확실한 스타가 있는 팀에서 백업 공격수가 자리 잡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에베를 디렉터는 이어서 우리는 케인의 백업을 따로 찾기보다는 여러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멀티 자원을 영입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밝혔다. 즉, 단순히 원톱 스트라이커를 보강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전술적 옵션을 제공할 수 있는 선수를 찾겠다는 뜻이다. 바이에른은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 레버쿠젠과의 경기에서 해리 케인이 확고한 원톱을 맡고 왼쪽에는 킹슬리 코망, 중앙에 자말 무시알라, 오른쪽에 마이클 올리세를 배치했다. 하지만 이 경기 이후 몇몇 선수들의 이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얀색 체크표 이적 가능성이 높은 선수들. 코망, 그나브리, 사내 동시 이적설 제기. 토마스 밀러 계약 만료 임박, 출전 기회 감소. 실제로 레버쿠젠전에서 코망은 기대 이하의 경기력을 보이며 후반전에 르로이 사네와 교체되었다. 이에 따라 바이에른의 이선 공격진 개편이 불가피하며 공격진 보강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케인의 백업 스트라이커를 따로 찾지 않겠다는 바이에른의 방침은 기존 이선 자원의 변화와 맞물려 클럽의 이적 시장 전략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 될 전망이다. 현재 바이에른 공격진 구성은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핵심 플레이메이커 무시알라가 확실한 주전 자리를 차지하면서 르로이 사네는 본인이 편안하게 느끼는 오른쪽이 아닌 왼쪽 측면에서 경기를 마무리하는 모습이었다. 경기 중 평균 위치를 살펴보면 최전방 공격수 해리 케인은 자연스럽게 2선으로 내려오고 반대로 무시알라는 더 앞선으로 올라가며 유기적인 스위칭 플레이를 펼쳤다. 양측면에서는 킹슬리 코만과 마이클 올리세가 넓게 벌려 플레이했고 라이머와 데이비스가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하며 때로는 코만과 올리세가 안쪽으로 침투하는 장면도 연출됐다. 바이에른 공격 패턴은 특정 선수에게 국한된 전술이 아닌 다수의 선수들이 역동적으로 포지션을 바꾸는 형태다. 하지만 이러한 공격 스타일 속에서 케인의 백업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현재 스쿼드를 보면 케인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선수가 명확하지 않다. 유망주 비도비치는 아직 출전 기회를 부여받기 애매한 위치에 있으며 베테랑 토마스 밀러는 올 시즌 계약이 만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사내는 올리세에게 밀려 입지가 좁아지고 있으며 왼쪽에서는 나브리와 코망 모두 팀 내 비중이 떨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여기에 연봉 부담까지 겹쳐 이적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사우디 클럽들의 관심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결국 바이에른 뮌헨은 이 선수들을 정리하고 즉시 전력감을 영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가장 적합한 선수가 바로 손흥민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나브리와 코망은 이미 올리세, 사네, 무시알라의 존재로 인해 팀 내에서 필수적인 자원이 아니다. 반면 손흥민은 측면뿐만 아니라 필요할 경우 케인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공격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대체가 아니라 공격 전개를 한층 더 유연하게 만들 수 있는 카드다. 실제로 손흥민이 바이에른 뮌헨에 합류한다면 케인이 부재할 때 최전방에서도 활용 가능하며
측면에서는 토트넘 시절 손케 듀오처럼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 또한 무시알라의 로테이션이 필요할 경우 처진 공격수 역할도 수행할 수 있어 활용도 면에서 매우 이상적인 자원이다. 바이엘은 현재 영입 움직임을 보면 키미히의 이적 가능성 속에서 슈틸러가 대체자로 거론되고 있다. 만약 손흥민까지 합류한다면 팀 전력을 유지하면서도 한층 강화된 공격 라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단순한 전력 보강을 넘어 챔피언스리그 우승까지 노릴 수 있는 그림을 완성하는 작업이다. 댕산 콤파니 감독 역시 손흥민에게 호감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그는 벌리 감독 시절 손흥민과 맞대결을 펼쳤으며 선수 시절에도 프리미어리그에서 직접 상대했던 경험이 있다. 실제로 지난 시즌 경기에서도 콤파니 감독과 손흥민이 친근한 모습을 보이며 인연을 이어가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게다가 최근 영국 ESPN의 방송에서도 손흥민의 미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공신력 있는 기자들 사이에서 손흥민과의 파트너십이 없었다면 해리 케인의 성공도 어려웠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으며 제임스 올리 기자 역시 손흥민이 없었다면 케인이 토트넘에서 세운 엄청난 기록들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바이엘은 지난해 여름 프리시즌 경기에서 토트넘과 맞대결을 펼쳤다. 이때부터 손흥민에 대한 관심이 시작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과연 손흥민이 바바이엘은 새로운 퍼즐 조각으로 합류할 것인가? 올여름 이적 시장에서 그 행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손흥민과 해리 케인의 끈끈한 관계는 축구 팬들에게 익숙한 이야기다. 토트넘에서 오랜 시간 함께하며 형제 같은 우정을 나눈 두 선수. 케인이 미넨으로 떠날 때 다이어까지 같은 길을 걷도록 도운 것처럼 이번에는 손흥민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유럽 주요 매체들은 미넨이 손흥민 영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쿠팡 플레이 시리즈에서 토트넘이 보여준 엄청난 인기와 손흥민의 마케팅 효과를 직접 체감한 미넨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물론 손흥민이 FA였다면 더 쉬운 딜이었겠지만 이적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토트넘과 바이엘은 미넨의 관계도 긍정적이다. 케인, 다이어, 마티스텔 이적을 두고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온 두 구단은 합리적인 제안이 오간다면 손흥민 이적 또한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손흥민의 최우선 순위는 여전히 프리미어리그다. ESPN의 마크 오그덴 기자는 리버풀이 살라와 재계약에 실패할 경우 손흥민을 노릴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으며 맨체스터 시티도 잭 그릴리시를 이적시키는 경우 대체자로 손흥민을 고려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역시 마케팅 효과와 포지션 보강 측면에서 손흥민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프리미어리그를 떠나게 된다면 손흥민이 선호할 리그는 라리가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처럼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노릴 수 있는 팀들이 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독일 분데스리가는 이미 경험한 무대라는 점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결국 손흥민의 미래는 이번 시즌 토트넘의 성적에 달려있다. 유로파리그 우승에 성공해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확보한다면 잔류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실패할 경우 손흥민은 새로운 도전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 이제 모든 시선은 시즌 종료 후 손흥민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집중되고 있다.